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2% 상승, 잠시 쉬어가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했던 코스닥이 1.4%의 더 탄력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제 장중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이 매수세가 끊기나 싶었는데 점점 매도 규모를 줄여가고 장 막판에는 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10거래일 연속으로 우리 시장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에 화이자의 백신 소식이 또 전해졌었죠. 95%의 효능을 확인한 최종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백신 낭보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많이 질문 남겨주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같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도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그래도 상승으로 좀 마감을 해줬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하락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전날 미국 시장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는 그럼 괜찮았었어요. 괜찮은 그런 주가 흐름들을 좀 보이는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나스닥 시장이 좀 최근 들어서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죠. 아직까지는 뭐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이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이지만 추세상으로는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전날 막판에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 막판에 밀려 내려온 이유는 다시 이제 학교에 대한 부분들 폐쇄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과 S&P 500, 그다음에 다우지수까지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여전히 이 시장에 있어서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눌림목 구간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게 코로나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좀 되게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수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어찌됐든 간에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해줬다라는 거 그러면 한꺼번에 꺾여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약보합 정도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미국 시장 좀 영향도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고 1차적으로 목표치를 좀 제시를 드렸던 게 2,560포인트 정도를 좀 제시를 드렸었는데 56포인트대가 고점을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지금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급격하게 가격 조정이 나오거나 할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11선 정도의 지지를 해주는 그런 횡보, 기간성 조정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종목에 좀 집중을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이 문제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세대를 벗겨내고 난 이후에 61선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래도 고가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자리대에서 다시 튕겨 내려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대가 튕겨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좀 더 눌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은 어제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좀 놓고 볼 수밖에는 없어요. 외국인 쪽이 전날 장중에 3천억 가까이 넘게 매수해주다가 막판에 좀 줄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 연속적으로 좀 수급 개선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다시 한번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수급이 좀 긍정적이에요. 좀 다소 약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11월 달 들어서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5조 2천억대의 순매수를 좀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거. 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격이 벌어졌어요.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간적인 조정을 좀 받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선 61선 자리대가 좀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다시 이제 840포인트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30분 봉상으로 좀 보게 되면 지금 이 정고점 최근 들어서의 고점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저점 자리대를 이어있는 추세선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요 이평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 62평과 122평 그리고 추세 하단 자리대가 있는 자리대가 840포인트 부근이에요.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가는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 추세 상단에 좀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추세 상단 자리대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제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매도세로 외국인들은 좀 전환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고가 권역에서의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더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한 번 더 눌러주는 갭을 메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만 5천 원 위에서는 그 매수를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6만 원대 초반 6만 2천 원 이하 권역까지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삼성전자 주가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의 흐름과 또 삼성전자의 추이도 함께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오늘부터 이제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이 되죠. 어제 루머가 돌고 좀 그랬습니다. 확진자 수가 뭐 얼만큼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저도 그 부분들이 좀 깜짝 놀랐었는데 루머로 좀 밝혀진 부분들인 것 같고요. 국내 쪽에 전일 0시 기준으로 오늘 0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확진자 수가 343명입니다. 국내 쪽에 293명 그리고 해외 쪽 유입이 된 게 50명 이렇게 돼서 진행이 됐는데 이제 서울 쪽에 있어서의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미국 쪽에서도 폐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밀려내려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아마 시초가에 먼저 좀 반영이 되겠죠. 시초가에 반영을 받고 난 이후에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진단키트 쪽, 교육주,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코로나 관련주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 시젠이라든가, 랩지노믹스,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CJN이 좀 많이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고, 랩지노믹스나 뭐 EDC나 수젠텍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CJN의 영향이 좀 큰 부분들인데, 반등 타이밍을 좀 기다렸다가 하는 전략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육주들도 일단은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들어서 움직였던 종목분들을 보게 되면 YBM 넷이 좀 급등이 나와줬었거든요. YBM 넷이 급등이 좀 나와주고 전날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메가엔지가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이죠. 뭐 메가스토리라든가 혹은 대교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좀 나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테마성의 종목군들을 보신다면 그런 분들 좀 짧게 대응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우량한 그런 부분들이 좋아라고 하시게 되면 여전히 산업재 쪽 섹터와 그린뉴딜 이쪽에 있어서의 순환매는 좀 지속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뭐 건설 쪽, 철강, 화학, 조선, 기계 뭐 이런 쪽 다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린뉴딜 쪽 같은 경우는 풍력이나 태양광, 수소, 뭐 ESS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은 이격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들 기업들은 사실 PBR 자체가 한 배가 안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 쪽 섹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아침에 좀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홍남기 부총리께서 부동산 2년간 주택 11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 건설사들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죠. 뭐 GS건설이라든가 아니면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대림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싸죠. 여전히 주가가 싸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다라는 거. 2년간 늘리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실적과도 바로 직결될 수가 있겠죠. 내년도에 SOC 사업도 진행을 하게 된다면 내년도에 일단 전망은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한 부분을 좀 판단을 한다면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린뉴딜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돼요. 뭐 이제 인프라 쪽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풍력 쪽과 태양광, 수소 뭐 이런 쪽은 여전히 좀 조정 시에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 근데 다만 풍력 쪽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일 것 같고요. 단지 트레이딩이 좀 되시는 뭐 그런 분들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차라리 뭐 대안을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삼강 MNC나 이런 기업들은 좀 덜 올랐어요. 뭐 CS윈드나 CS배열이 이런 쪽보다는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을 트레이딩과 쪽을 좀 두면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27일이죠. 미국의 27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연간 소비의 20%가량이 매출이 좀 발생을 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가전 쪽이라든가, 뭐 내수 쪽에 있는 유통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한 번쯤은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TV 판매, 가전 쪽에 있어서의 판매가 상당히 좀 많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LG전자를 좀 볼 수가 있겠죠? LG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내려오고 난 이후에 저가를 좀 만들어 놨었고, 전날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조금 반등이 나와줬는데, 눌림목 매수 타이밍을 좀 한 2% 정도 눌러주게 된다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선물 위복 쪽 같은 경우는 영업무역을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고가권역에 있어서의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한 번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져라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를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게 되면 시장의 체감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가급적이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62,000원대 부근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 쪽으로 놓고 봤을 때나 뭐 했을 때 뭐 상속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내년도에 특별 배당이 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매력까지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걸 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스모켓 종목을 한 종목을 더 보게 된다라면 에이테크 솔루션이 있어요. 테마성의 흐름들로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근데 이제 가전 쪽에 있어서 이 가전 쪽에 있어 테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에이테크 솔루션이 만들어 삼성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자율주행 또 이슈 테마로도 좀 엮여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최근 들어서 이 주가의 흐름들은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블랙 프라이데이를 노리고 나서 보게 된다면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 번쯤은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분들은 어제도 화이자에서 최종 분석 결과 95% 예방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관련주들이 뭐 제일약품이라든가 제일파마홀딩스 뭐 이런 기업이 있겠죠. 뭐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와줬었는데 갭이 떠서 출발을 하게 되면 굳이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반등 시에는 일단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크게 올라갔을 때 뭐 5% 위로 객상승 출발하게 된다면 따라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은 뭐 제일약품이라든가 제일파마홀딩스 뭐 이런 기업이 있어요. 근데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보게 되면 실적이 좀 그나마 나오고 있어요. 주당 자산 가치가 25,000원대거든요. 뭐 지주사인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좀 싼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우리바이오 뭐 이런 기업도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그러니까 화이자 관련주니까 좀 단기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이에요. 한미약품이 전날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상승을 했어요.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뭐 30만 원 초반대까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분할로 좀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눌림목을 좀 기다려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삼강 MNT예요. 삼강 MNT가 전고점 자리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뭐 테스트를 해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월 19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시장은 최근의 흐름과는 또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잠시 쉬어가고 그간 약했던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장중 내내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 사주면서 수급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오늘도 연속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간밤에 화이자사의 백신 관련 소식도 전해졌었죠. 이 부분이 뉴욕 증시 장 초반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장 막판에 뉴욕주에서 공립학교의 등교를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막판에 급격하게 밀려 내려오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오늘도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 파란불이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1% 가까이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 넘게 지금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각각 64,200원, 96,6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4공장 건립 소식과 함께 좀 긍정적인 모습인데 오늘도 매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81만 9천원 선으로 출발했고요. LG화학 0.3%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연일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빨간불 71만 1,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입니다. 현대차가 좀 빠지고 있고요. 현대차 최근의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겪는 모습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0.3%, 0.5%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은 강합니다. 역시 이 송도 3공장 신규 투자 소식으로 어제도 강세였는데 오늘 조금 더 강합니다. 2% 넘게 올려 세우면서 지금 30만 원 선 가까이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양극재 공장 착공한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0.6% 상승으로 50만 4천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대지수 나란히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26% 하락으로 2,538선, 코스닥은 0.13% 하락으로 850선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역시 혼조름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만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1%, 1.6%, 2% 넘게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CJ는 오늘 빠집니다. 0.3%가량 하락인데 역시 이 백신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좀 하락세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HLB와 알테오젠 각각 0.3에서 4%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에코프로비엠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 SDI와의 합작사 착봉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 단일 양극재 생산 단지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 생산 능력을 갖출 거라고 전해졌습니다. 0.7%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CJ E&M이 1% 넘는 낙폭 기록하고 있고 펄어비스 1% 가까이 빠지면서 21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오늘 바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과 계속해서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 양시장이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외국인 양시장에서 매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개장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금일 시장은 우선 개파락으로 좀 출발을 하는 듯 보입니다. 시가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 수준이었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0.3%대의 하락을 하면서 좀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불안하신 투자자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최근에 또 느껴졌던 부분들은 오전장, 특히나 오전장에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변동성 때문에 매도를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장 초반에 양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선물은 외국인 쪽은 여전히 매수 포지션이에요. 상방 포지션을 좀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한 그런 상황들이고요. 매도에 대한 규모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수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어제 3천억이 넘게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했다가 좀 줄여서 2,700억, 2,800억 정도였는데 여기서 바로 매도로 전환돼서 어제 매수했던 물량들을 다 매도를 해버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조정 시에는 매수 포인트로 좀 가담을 해도 좋다라는 거. 그런데 지수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부담스럽죠.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순환매가 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산업재 쪽 섹터가 쉬어가게 된다면 그린 뉴딜 쪽이 올라간다거나 IT 쪽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다른 업종군들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어제 시장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오늘도 그러한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장 초반에는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지만 상승 탄력을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붉은색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는 순환매가 계속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외국인 쪽 매도세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 오늘 오픈맨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보면 LG전자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갭상승 출발을 해서 진행을 하죠.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괜찮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외에 개별적인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도 진단키트뿐만이 아니라 원격 진료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온라인 쪽에 비대면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나름대로 괜찮은 주가의 흐름도 좀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형태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언택트 쪽이 아닌 산업재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그러한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건설주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건설주들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도 실적 괜찮겠죠?
고정을 활용해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은 좋다. 그리고 그린리딜은 마찬가지로 조정 시에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좋다. 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요즘 또 철강주들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이어서 이전 시간에 관심주로 꼽아주셨던 현대제철, 포스코 같은 종목들도 수익률이 지금 괜찮게 나오는 상황인데 철강주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철강주들은 뭐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원체 쌉니다. 원체 싸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최근 들어서 순환매가 좀 나오다 보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도 좀 기간 조정 형태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게 정고점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가 정고점 자리대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는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목표치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 그러면 지금은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21선에 대한 조정, 눌림목 이 부분들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현대제철 또한 마찬가지예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정고점 자리대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지금 다시 되밀렸죠. 그렇다는 얘기는 최악의 경우라면은 이렇게 좀 박스 번역으로 진행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추세적으로 좀 그려보게 된다면 이런 식의 추세가 그려지겠죠. 이 자리대를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에 있어서는 순환매는 좀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만 피한다라면 오히려 시장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뭐 길게만 본다라면 고정 시에는 좀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저는 좋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이 코스닥 시장은 다 조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5%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0.14%까지 올라와 주면서 지금 일단은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양매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개인이 장 초반에 사주고 있는 흐름인데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000억 원가량 지금 매수로 들어와 주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 좀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조금 올라와 준 상황이기는 합니다.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쉬어갈 때 코스닥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그 언택트 관련해서 그리고 컨택트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컨택트 관련 섹터들이 시장을 갖다가 조금 이제 백신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코스닥이 조금 부진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의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뭐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어저께 제약 관련 섹터들도 좀 강하게 움직여줬던 부분들이 있고요. 대형주들 컨택트 관련해서 움직였던 부분들에서 중소형주들로 이제 수급이 조금 이전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뭐 어떤 특정한 섹터, 그러니까 컨택트 관련한 섹터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가는 섹터들 내에서의 대장군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겠지만 다른 섹터들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올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뭐 위험한 구간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는 이제 미 증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약간 선반영을 해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스닥이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5일 이평선은 이제 살짝 이탈을 한 부분이 있고요. S&P 500 역시 5일 이평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뭐 앞서 보시는 것처럼 이탈 이후에 다시 우일선 회복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우일선을 이탈했을 때는 좀 조심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5일 이평선을 깨고 나서는 지수가 이런 식으로 꺾여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늘 저녁에 바로 이 5일 이평선 위로 증시 회복하면서 반등하는 흐름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면 미증시가 조정이 조금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탈 후에 바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다우존스도 그렇고 지금 3대 지수가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요게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강하게 진행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약간 안 좋게 시장에서 해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지금 조정이 조금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내 시장이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쉽게 오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선물 시장을 보면 어저께 이제 조정 나와서 그런가 오늘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뭐 우리나라 증시가 막 폭락을 한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 미증시가 뭐 장중에 좀 많이 밀린다 하면 국내 증시도 미증시 따라서 5일선 이탈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단기 상승 추세가 조금 꺾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좀 괜찮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을 좀 거쳐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한 2주 정도 이렇게 본다면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지금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관련 종목들이 지수랑 조금 상관없는 종목들 테마 위주로 시장이 조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뭐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미증시 상승 흐름 나오면서 우선 회복시켜준다면 국내 증시 역시 강한 흐름이 내일 또 이어질 가능성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부터 해서 특정한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매매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고요. 뭐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 장기 투자하신다고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저점에 저퍼 관련주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철강주들이나 인기 없던 비인기 종목 섹터들의 자산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우상향으로 살짝 방향을 돌려놓는다든지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놓은 종목들 공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문의 주신 종목들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의 주신 종목이 위더스 제약이에요. 보통 이제 문의 주신 종목들 보면 좀 급등을 하거나 뭔가 어떤 이슈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 좀 의아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그랬고 이제 제약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줬다라는 점에서 위더스 제약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문의 주셨는데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신규 상장주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특정한 가격대에서 일단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었을 때는 아직도 트렌드는 약간 하향이에요. 왜냐하면 저점을 한 번 더 올려주고 고점을 올려주는 그런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일단 하셔야 되겠고요. 매수 진입은 가능한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20선 부근에서, 그러니까 25,000원 짧게 손절을 잡고요. 한 지금 20선이 보니까 24,4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24,400원에서 21,200원 정도 밴드대 손절선을 잡으시고 최대한 저점 매수 분할로 해보시고 이 가격대 이탈한다고 하면 짧은 손절한다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크게 기대 수익을 크게 가져가기는 지금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썩 그렇게 뭐 매수는 가능한 자리긴 하지만
매수할 만한 그런 메리트는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기술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12일 날 거래량 솟으면서 이렇게 거래 좀 들어와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공략으로 한번 진입을 해본다면 단기적인 시세 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요. 별로 그렇게 매수를 강조드리고 싶지는 않은 횡보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의 주신 종목이 오리온이에요. 어저께 이제 오리온 매매 시그널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계속 올라줬습니다. 보통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잘 없는데요. 꼬부기 칩 초코 맛이 굉장히 히트를 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이제 실적도 좋은 회사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주회사랑 이제 분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리온 이제 실적 살펴보면 올해 한 1,800억 정도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지금 매년 뭐 2017년도 이후 18년도에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2019년도에 한 400억, 500억 정도 실적 영업이익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도 증가했고요.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한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성장성이 계속 유효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 지금 현재 주가는 뭐 과도하게 고평가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적정 주가 내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기업의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단기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고점과의 이 추세 저항, 즉 한 13만 원 정도의 61선 부근에서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3만 원에서 한 13만 5천 원 정도 목표치 단기적으로는 잡고 가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한번 조정이 나와주고 다시 이평선들, 단기 이평선들부터 해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가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나온다 하면 21선 기준을 잡고요. 그 부분에서의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에서 망하지 않을 기업들을 찾아본다면 기업들이 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식품 관련 회사에서 한국의 코카콜라와 비슷한 회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이 초코파이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요. 오리온이라는 기업이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배당 성량이 이제 뭐 코카콜라랑 비교하기에는 많이 낮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작년에 지주사로 이제 전환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올해는 배당 성량도 좀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국의 코카콜라와 같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의 주신 종목인데 대한과학이에요. 지금 뭐 콜드체인 어쩌고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차트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동안 이제 상승 트렌드를 만들었던 상승 슬롭이 지금 한 3단계 정도 높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만들어졌고요. 급등이 이미 나와줬고, 어저께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한 흐름이 있는데, 이 자리는 물론 지금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손절이 안 된다 하시면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만 원대에서 저점을 형성하고요. 5장 정도의 시세를 한번 강하게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분말 형태로 이제 운송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콜드체인 관련한 이슈는 크게 메리트가 이제 없지 않나, 이 지속 가능한 그런 재료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우상향 흐름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강한 상승세이기 때문에요.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신규 접근하시는 것은 지양해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뭐 매수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더 큰 수익을 노리겠다 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 익절가를 잡고 어디까지 끌고 갈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신규 진입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익절가를 굳이 이제 여기서 만약에 평단이 좀 낮으셔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18,000원 정도 잡고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KMW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KMW는 뭐 5G 관련주 중에 이제 대장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보시면 올해 들어서 이제 상승 굉장히 잘 나와줬고요. 이 상승세 중심 가격까지 조정이 지금 잘 나와주고 반등 파동이 한번 만들어졌는데 단기적인 지금 뭐 이렇게 하락 추세 이렇게 그거 본다면 아직은 뭐 추세대 상단을 벗겨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 흐름은 추세를 이제 단기 하락 추세를 벗겨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백신 이슈 나오고 뭐 기존의 굴뚝 사업들 다시 괜찮아진다고 하면 5G 인프라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계속 수주를 따내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조정 나오는 구간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한 이틀 전, 3일 전에 저점이 한 65,000원 정도가 됐는데요. 65,000원부터 뭐 61,000원 최근에 이제 저점 잡았던 요 밴드대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종목인데요.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은 요번에 이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생각한다면 대한항공에는 그렇게 이제 좋은 호재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또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한 3일 전에 이제 급등이 한번 만들어졌죠. 그런데 한진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만약에 주가가 잔잔하게 움직이다가 아시아나항공과의 뭐 합병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면 저는 좀 더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미 대주주들 간에 지분 분쟁으로 인해 갖고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5배 가량 주가가 올라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 4일 전에 거래량이 크게 나와줬는데 이 거래량이 지금까지 나왔던 정말 고점권에서 나왔던 그런 큰 엄청난 거래량이었거든요. 여기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대의 저항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7만 원 정도를 기준을 잡고 대응을 꼭 하셔야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면 뭐 세계 8위의 항공사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변신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많은 돈을 지원을 해서 또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주가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진해운이 망할 때 여론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기업을 살리니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런 여론들 때문에 한진해운을 그때 살려주지 않았던 부분이 부메랑이 돼서 지금, 해운 운임료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이제 그런, 고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은 세금으로 이제 재벌들을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생각한다면요. 이 부분은 국가에서 국민들 여론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뭐 그런 부분이 뭐 잘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진칼이 주가가 앞으로 계속 뭐 상승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7만 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5만 5천 원 정도, 5만 8천 원 정도까지 갭이 열린 구간이 있는데요. 6만 원 부분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두시고 공략을 한다면 손절가를 크게 뭐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 선에서의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 양시장 힘이 좀 빠집니다. 코스피가 지금 14포인트까지 빠집니다. 0.57% 하락으로 2,53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850선 부근에서의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오늘 기관이 또 많이 물량을 내놓습니다. 거래소에서 지금 1,600억 원가량 물량을 내놓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로 좀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양시장에서 지금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환율 같은 경우에는 좀 다시 올라옵니다. 6원 70전 가량 올라오면서 지금 1,110원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김선인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일단 좀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재미가 없어요.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약간 좀 처지는 느낌인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시장이 막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상당히 조금 처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장의 줄을 이루는 종목들 자체가 좀 움직임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선은 그래도 오늘 시장 보면 코스피 쪽으로 해서 그래도 외인들 아침에 좀 매도 나왔다가 매수로 좀 돌아오는 좀 모습이기도 하고, 코스닥은 좀 약간 좀 심란해요. 좀 양매도 흐름인데 어제처럼의 상승 흐름이 오늘 나와줘야 이제 여러 종목들 좀 반등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재미는 없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약간 고점입니다. 단기 고점 자리라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 65,000원 이탈 시에는 조금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6,000원 자리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도 한번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주 수시로 제가 리딩을 좀 해드리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 종목들 가운데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어요. 셀트리온도 추천을 10월 8일 날 드렸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월 26일 날 추천을 드렸어요. 헬스케어는 참 바닥에 추천 잘 드린 것 같네요. 자, 우선 두 종목이 10% 이상의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오늘도 잘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 전고점 포인트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0만 원까지는 우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30만 원을 올라섰다가 다시 내려온 모습이에요. 30만 1,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우선 그 전 고점 자체 32만 원 이상까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시는 전략이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과 마찬가지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한 10만 원까지는 우선적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거의 도달 직전인 상황이고 한 11만 원 이상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우선 문제라는 거에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잖아요. 전고점 부분까지는 갈 건데 그 다음에 대한 대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저도 이제 아마 상당 부분 저도 고민해본 다음에 리딩을 좀 도와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드는 상황이에요. 우선은 홀딩 하셔야 되고요. 갑자기 또 급하게 9월달처럼 하락이 나온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드물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잘 홀딩 하시고,
뭐 치료제 이슈들, 또 여러 또 램시와 관련된 매출 확대 포인트들, 또 새로운 또 바이오시밀러 약들에 대한 거에 좀 매출 확대 포인트 잡으시고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 4분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올해 한 해 좋은 실적을 내년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KPX 생명과학인데, 자, 이게 화이자 이슈로 좀 급등을 좀 하긴 했었어요. 화이자 이슈로 급등을 했었고, 주가가 지금 끝난 거예요. 1차적인 상승 자체가 끝난 거라 추가 상승을 사실 기대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이미 바닥에서 이게 상한가를 몇 번을 갔습니까? 네, 굉장히 좀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뭐 10월 바닥부터 한다면은 벌써 몇 배가 올랐나요? 5배 정도까지 올려쳤다가 조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겠죠. 왜 그러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매물벽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매도를 하려고 상당히 조금 고군분투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좀 내려두시는 게 맞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혹여나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빠르게 정리하시고 나오는 전략이 좀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최악인 경우를 대비해야겠죠? 그래도 계속적으로 버텼던 라인이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네, 한 22,4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22,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진짜 좀 많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꼭 지켜야 될 자리니까 그 자리는 꼭 생각하시고 최악인 경우 대비하시고 우선 홀딩해 보시고 가져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궁금하신 종목일 수 있습니다. 시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젠텍도 그렇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좀 나와요. 많이 밀렸다가 백신 이슈로 급락 나왔다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이 종목들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특히나 시젠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진단키트로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이다. 그렇진 않고 분명히 이거는 새로운 신사업을 또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젠은 기다리시면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테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등을 좀 기다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보겠습니다. 헬릭스미스인데요.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해요.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 치료제 이슈가 좀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임상 첫 환자 투약을 좀 시작한 것 같은데 15개 임상센터에서 한 152명 환자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봐야 될 게 요즘에 이제 이런 이슈들, 뭐 임상 진행했다 이런 큰 이슈가 터지면은 급등은 나오는데 바로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바닥에서의 반등이라 우선은 좀 홀딩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급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최소한 다음 주까지 우선 수익을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선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선인 전문위원의 도전인데요.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셀트리온 수익률 9.19%입니다. 아마 지금도 계속 높여가고 있고요. 현대제철 13.73%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가 4.3%, 셀트리온 헬스케어 13.74% 마찬가지로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카카오가 2.8% 수익률 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12.29%, 그리고 지난 종목이었죠. LG전자 2.19% 수익률 기록하면서 현재까지 총 누적 수익률 135%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플러스권에서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김선진 전문위원의 오늘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좀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드렸던 LG전자도 잘 가고 있고요. 제가 종목 드리면 목표가를 잡긴 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2에서 3%, 많으면 5% 보고 그냥 정리하세요. 네, 방송에서 나가는 수익률 보지 마시고요. 제발 좀 정리하시고 새롭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끝까지 리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점 꼭 참고하시고 제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잘 수익 내시면 좋겠고, LG전자도 결국 갔고 CGN이 많이 밀려있긴 하지만 CGN도 말씀드렸던데 2에서 3%, 5% 수익이 났어요. 이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 종목은 LG이노텍이에요. 주로 제가 대형주 말씀 자꾸 드리는데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4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폰 쪽으로 카메라 관련해서 좀 크게 이슈가 좀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성장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원달러 수에 따라서 환율 강세에 따라서 또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노텍은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매수가는 현재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8만 원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손절가는 굳이 말씀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2에서 3, 많으면 5% 수익 보시고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서준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LG이노텍이었습니다. 현재 자리 매수 유효하다라는 전략 같이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시장 지금 코스피 시장이 낙폭 조금 줄여줬고 코스닥은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 조금씩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